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레닝호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U20 연령별 대표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이거 잠깐만, U10 바로 이것 때문이죠. 네, U20 2023년 U20 피파 U20 월드컵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것 때문에 오늘은 U20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20 국가대표팀 감독님은 김은중 감독님이 현재 맡고 계시고요. 초추첨이 바로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거의 12시 다 돼가는 시간이었는데 되게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진행하게 됐는데 좀 특이하죠. 보통 개최국 추첨을 하면은 그 지역에서 개최국 지역에서 추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 이번 조별리그 추첨은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스위스에서 하게 됐습니다. 스위스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하지 않는데 피파가 본부가 프랑스인가 스위스 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스위스가 또 중립국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때문에 스위스에서 하는 것 같고요. 스위스 로잔에서 합니다. 원래는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원래대로라면은 개최국에서 조추첨이 열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원래는 개최를 하려고 했다가 개최 지역에 하필 이스라엘이 들어있었어요. 사실 인도네시아도 이스라엘이 없었다면은 개최를 할 수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랑 이게 좀 약간 종교 문제랑 얽혀 있는데, 제가 뭐 종교 문제는 자세히 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이스라엘이랑 인도네시아는 약간 서로 약간 적대적인, 종교적으로 봤을 때 좀 적대적인 세력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스라엘이랑 대립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있죠. 팔레스타인 쪽을 인도네시아가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된 거고, 대회 개최지 근처에서 그래서 이제 무슨 반전 시위라고 하나 이걸? 반전 시위는 아니죠. 그건 전쟁을 반대한다는 거고, 뭐라고 하죠 이걸? 어쨌든 반대 시위가 일어나면서 예, 결국에 개최가 불투명해졌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선수들의 신변, 안전한 상황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결국 피파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취소해 버렸어요. 인도네시아 개최지를 박탈시킨 거죠, 개최권을. 그래서 제일 손해 본 건 아무래도 신태용 감독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신태용 감독님이 뭐 이제 성인 대표팀부터 A 대표팀부터 이제 연령별 대표팀까지 전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U20 월드컵에서도 U20 감독님으로서 이렇게 지휘봉을 잡아야 되겠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안타깝게 인도네시아가 개최국에서 박탈이 됐고 U20 월드컵에서도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면 인도네시아의 축구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텐데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역대 축구에서 이렇게 개최국으로 나왔던 적이 거의 없었고, 인도네시아가 피파 주간 대회에서 출전했던 경우가 가장 최근이 그 동인도 회사라고, 여러분 역사를 아신 분들은 동인도 제도라는 얘기를 좀 아실 텐데, 동인도 제도라는 이름으로, 그때는 정확히 말하면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였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때 그게 아시아 국가가 최초로 피파 월드컵에 참가한 거였는데, 물론 독립국으로서 그 지위로서 참가한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죠. 독립국으로 참가한 건.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오랜만에 다시 피파 대회에 출전하고 싶은 욕망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컸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개최권을 꼭 가져보고 싶었던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미 2017년에 우리나라는 U20 월드컵을 한번 개최했었고 작년에는 뭐 이 대회에서 준우승까지 안타깝게 우승하지 못하긴 했지만 준우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죠.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월드컵도 아니고 뭐 U20 월드컵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이건 U20 월드컵이 아니라 진짜 인도네시아의 축구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프로젝트인 거죠. 근데 그 프로젝트가 싸그리 포맷돼 버린 거예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만한 부분이 있고 좀 아쉬운 대목도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대회를 2021년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지금 2년이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뭐 각종 이제 뭐 유지비나든지 뭐 보수비 같은 거 그런 게 들면서 기존에 있던 돈보다 돈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지금 약간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비용인 거죠. 기회비용처럼 쓴 돈이 있는데 이미 쓴 돈이어서 뭐 다시 되찾을 수도 없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 이렇게 반대 시위 때문에 갑자기 이게 개최권이 박탈되면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날벼락을 맞은 거죠. 이렇게 예선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제가 알기로는 조 3위로 탈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했는데 박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되게 날벼락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박탈된 이후로부터 일단 구체적인 추가 징계는 안 나왔어요. 만약 이렇게 개최국이 거의 개최되기 한 달, 두 달 전에 개최국이 박탈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시한이면은 피파도 되게 급작스럽게 박탈된 거기 때문에 약간 인도네시아한테 좀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개최국 박탈뿐만 아니라 기회비용까지 떠안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 징계까지, 네, 바라봐야 되는, 어찌 보면은 정말 안 좋은 거에 겹쳐서 일어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개최지를 찾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가, 네, 신청했고 결국에 아르헨티나가 공식적으로 개최한다라고 오피셜이 떴습니다. 대회 기간은 인도네시아랑, 네, 변함없이 똑같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미 예선전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개최국으로 잡게 된다면은 예선전에 탈락을 했는데 개최국이 바뀌면서, 네, 다시 본선에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나왔고 U20 아르헨티나 이제 감독님이 예선전에 탈락하면서 해임이 이렇게 잘렸는데 해고가 됐는데 다시 개최구를 개최가 되면서 다시 선임됐어요. 되게 우픈 상황이, 좀 재밌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월드컵이 좀 특이하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비극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개최지가 바뀌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립인 것도 아니고 나쁜 측면도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까지는 인도네시아가 개최지인 것을 감안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한 달, 두 달 전에 급작스럽게 바꿨기 때문에 남미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남미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게.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랑 뭐 아르헨티나랑 거의 정반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입장에서도 일단 당연히 아르헨티나 경기장을 빨리 둘러봐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고 아르헨티나의 환경에 좀 적응해야겠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번 대회는 좀 남미 팀이 강하지 않을까. 남미나 뭐 중남미, 뭐 북미 이쪽 팀이 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또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시차가 거의 정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뭐 브라질에서 예전에 그 브라질 월드컵 열릴 때도 우리나라 이제 시각으로는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열렸거든요. 되게 시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아르헨티나 대회도 시간이 되게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차라리 열렸으면은 밤늦게라도 봤을 텐데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진짜 애매한 새벽 4시 아니면 아침 7시 이렇게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더 안 좋아진 건 맞아요. 네,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차라리 개최한 게 우리 입장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었거든요. 자, 물론 기후 면에서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시차 면에서 봤을 때 뭐 환경적 요인에서 봤을 때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조추첨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이 조추첨 결과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나라는 일단 F조에 속해 있고요. F조 프랑스, 대한민국, 온두라스, 감비아랑 한 조가 됐습니다. 이 대회는 4 곱하기 6, 총 24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고, 각 조 2위 팀까지 이제 그 16강 진출하고 3위 팀 중에 4팀이 상위 4팀이 진출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대진표가 좀 복잡하긴 한데 24개 팀 중에 16개 팀이 올라가서 토너먼트를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조는 뭐 제일 마지막에 딱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네, 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다른 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 같은 경우는 개최국 아르헨티나, 네,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과테말라인데요. 이 조 자체는 좀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게 사실 우리가 아르헨티나 생각하면은 되게 강하다. 예. 뭐 월드컵에서도 우승했고 뭐 고우투도 있고 네. 고우투, 네, 레오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앞서 얘기한 대로 예선에서 탈락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르헨티나 이 연령 대표팀이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르헨티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치만 아무래도 자기 나라 홈에서 열기 때문에 환경적인 면에서는 홈팬들의 그 뭐라고 하지 그 관중들의 기세를 얻고 그렇게 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A조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치만 제가 보기에는 뭐 포트사의 뭐 과테말라도 그렇고 뭐 뉴질랜드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A조는 좀 약간 평준화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팀이 이 팀이 꼭 100% 1등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내 팀이 좀 물릴 수도 있겠구나 잘못하면 알잖아요. 그 뭐 카자흐 기적 때도 그렇고 뭐 저번 뭐였더라? 아, 저번 카타르 월드컵 때도 그렇고 좀 물리고 물리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B조는 미국, 에콰도르, 피지, 슬로바키아가 있습니다. B조도 좀 애매한데 그나마 좀 앞서 있다라면 역시나 미국 이 네 팀 중에 A조 같은 경우 좀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B조는 확실히 미국이 앞서 있는 게 보여요. 그치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건 아니죠. 조금 앞서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세 팀이서 뭐 2위 자리를 두고 뭐 경쟁할 텐데 사실 이 세 팀도 냉정하게 말하면은 다른 조에 들어가면은 조 2위도 확보하기 힘든 팀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뭐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약간 하향 평준화 좀 그런 게 돼 있어서 세 팀이 약간 좀 고만고만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나마 좀 유리한 게 있다면은 에콰도르랑 슬로바키아가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피지는 대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거의 네, 뉴질랜드 다음으로 딸려온 네, 그런 팀이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반전을 내기는 힘들 것 같다. 오히려 에콰도르,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도 다른 조에 갈 바에는 B조에 와가지고 네, 2위 경쟁하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래서 조 자체는 에콰도르, 슬로바키아 입장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C조, 세네갈, 콜롬비아, 일본, 이스라엘. 일단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좀 조가 좀 까다로워 보여요. 한 팀이 뭐 월등하게 잘한다는 느낌은 없는데 세 팀이 약간 다 고만고만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폭병이다. 세 팀이 좀 반전을 일으킬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세네갈, 콜롬비아도 좀 까다로운 상대고 이스라엘 자체도 사실 까다롭거든요, 되게. 뭐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되게 뭐 예전에는 강했고 요즘 들어서는 현대에 들어서는 오늘날이라고 해야 할까? 21세기라고 할게요. 21세기 들어서는 이스라엘이 별로 강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유럽 이렇게 예선 대회를 치러 오면서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이스라엘이 아마도 준우승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준우승을 할 정도로 잉글랜드한테 마지막에 졌을 거예요. 결승전에서. 그래서 되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첫 출전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을 우리가 되게 낮게 보고 포트 사이다고 실제로 그렇게 보는데 사실 그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정말 성인 대표팀을 생각하시고 이름값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연령별 대회 같은 경우는 진짜 저번에 그 폴란드에서 열렸던 그 대회처럼 물리고 물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되게 이 팀한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기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별 대표팀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시즌 좀 까다로워 보인다. 자, 다음은 D조죠. 네, 이탈리아, 프랑스였나? 프랑스 우리나라였지. 이탈리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네, 도미니카 공화국. 자, 일단 우리나라 정말 다행입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이지리아를 피했어요. 네, 포트 3인데 포트 3이 아닌 것 같은 나이지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 우리나라를 저번 도쿄 올림픽에서 야구에서 우리나라 3, 4위전에서 이겼던 나라죠. 우리나라가 4위, 도미니카 공화국이 3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야구하는 나라로만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축구도 합니다. 축구도 하고, 아무래도 이민자 중심으로 이렇게 좀 대표팀을 꾸리고 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도 사실 무시하면 안 되는 팀이에요. 네, 조별 성적을 보면은 이름값 떨어질지 몰라도 그런 팀들이 이번 대회 좀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나 포트사의 좀 복병들이 좀 보여요, 눈에 띄게. 그 D조 자체도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죽음의 조. 좀 죽음의 조로 보여요. C조는 아까 좀 까다롭다고 했잖아요. 까다롭다는 얘기는 죽음의 조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살만하다. 숨통은 트인다. D조는 근데 약간 상향 평준화된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네 팀 중에 어느 팀이 네, 본선 토너먼트에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나마 앞선다면 브라질이랑 이탈리아가 좀 앞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령별 대표팀에서 모르죠. 나이지리아 입장에서는 조가 잘못 뽑혀서 네, 이런 조에 들어온 거지 다른 조에 갔으면은 2위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거든요. 정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2조는 우루과이, 잉글랜드, 네, 이라크, 튀니지인데요. 일단 2조는 아무래도 우루과이랑 잉글랜드가 다른 두 팀보다는 좀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역시나 네,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물론 2조는 다른 조에 비해서 좀 이강이약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강이약 두 팀이 확실히 좀 갈리기 때문에 일단 뭐 공은 둥글기 때문에 경기를 봐야겠지만 2조는 좀 약간 좀 확실히 좀 갈리는 팀인 것 같아요. 이라크 튀니지보다는 좀 네, 우루과이 잉글랜드가 좀 강해 보이고요. 자, F조는 프랑스, 대한민국, 온두라스, 감비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됐는데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포트 1의 프랑스 네, 쉬운 팀이 아니죠. 네, 사실 포트 1에 어느 팀이 들어와도 쉬운 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만큼 포트 1에 어느 팀이 들어와도 빡세 보였는데 사실 그래서 포트 1은 일단 제외하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본선 진출하기 이제 토너먼트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트 1에서 포트 3이랑 포트 4 팀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나라랑 포트 1 팀이랑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토너먼트를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프랑스 상당히 괜찮아요. 프랑스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뭐 강팀을 만난 거고
자, 문제는 다음 포트 3이랑 포트 4팀인데 온두라스가 들어왔어요. 사실 포트 3 같은 경우는 일본, 우루과이된다. 우루과이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었어요. 일본, 우즈베키스탄, 이라크가 들어있어서 나머지 팀 중에서 한 팀이 그렇게 나오는 세 팀 중에 한 팀이죠. 그래서 확률이 3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한 대로 그 나이지리아가 좀 빡세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이지리아 빼고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확률이 3분의 1 대 3분의 2였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3분의 2에 걸리면서 온두라스 만나게 됐는데 물론 온두라스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쉬운 팀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좀 까다로운 축에 좀 속하죠. 온두라스 자체는 알다시피 뭐 리우 올림픽 때도 약보다가 봉변을 당했고 전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팀이 아닐까. 또 만났네. 어찌 보면 좀 또 만났네죠 한마디로. 이 팀을 또 만나게 됐고. 자, 포트사는 감비아가 나왔는데 우리 입장에서 좀 생소한 팀이죠. 사실 감비아 하면은 그 전북 현대에 있었던 이제 모두바로 선수가 좀 생각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름이 많이 알려진 국가도 아닐 뿐더러 아프리카 안에서도 썩 그렇게 강팀인 느낌이 없거든요. 성인 대표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치만 지금 아프리카 예선을 뚫고 올라온 걸 보면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고 아프리카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미지의 대륙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그래서 좀 약간 아프리카 스타일이 좀 어떻게 뭐 되게 경기 스타일을 보면 좀 약간 투박하고 제가 물론 모든 나라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좀 이미지가 좀 투박하고 골을 약간 좀 쑤셔 넣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골을 진짜 잘 넣거든요. 뭐 가나도 저번에 봤잖아요. 카타르 월드컵 때 그런 약간 스타일이다. 좀 약간 투박한 스타일인데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감비아도 제가 보기엔 좀 까다로운 팀이에요. 한마디로 F조를 정리하자면은 쉬운 팀은 없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피파 본선 대회까지 올라왔으면은 당연히 쉬운 팀을 만날 거다라는 생각을 버려야겠죠. 토너먼트부터 전승이다. 오늘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다라는 마인드로 당연히 경기를 치러야겠지만 아무래도 온두라스 감비아는 일단 최악은 피했다라는 좀 느낌이 드네요. 제가 뉴스 그 신문 기사에 그 제일 위에 보니까 뭐 최악은 피했다라는 기사 타이틀 제목이 보였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최악은 피했어요 일단. 일단 뭐 당연히 포트삼의 나이지리아가 들어오는 순간 죽음의 조거든요. 그래서 벌써 D조가 죽음의 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안 들어오는 건 일단 너무 좋은데 포트사의 감비아가 들어오면서 좀 약간 좀 까다로워졌다 조 자체가. 그치만 실력대로 한다면은 온두라스 감비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조 2위까지는 노려볼 만하다. 그런 상황이고 정확히 말하면 방심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F조 2위로 올라간다면은 B조 2위 팀이랑 붙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B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에콰도르랑 슬로바키아 중에 한 팀을 상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자, 물론 축구는 공은 둥글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누구랑 붙게 될지 뭐 우리나라가 조 1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 우리나라 탈락할 수도 있고 모든 경우 수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F조 1위로 올라가면 2조 2위 팀이랑 붙게 되네요. 2조 2위? 우루과이 아니면 잉글랜드인데? 이거 오히려 1위를 하는 것보다 2위를 하는 게 좀 나아 보이네요,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대진표인데, 뭐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 우리 선수들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